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증시의 주식 93%를 미국 상위 10% 부자들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식 세계 1등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주식의 93%를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이 소유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소비자 금융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전체 주식의 90% 이상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반면에 자산 기준 하위 50%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의 1%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체 자산 기준 하위 50%. 그러면 뭐 반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은 전체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연준은 상위 10%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가정이 58%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을 정도로 미국인들의 주식 보유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식 소유의 부유층 집중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작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가정 58%. 그러면 열의 6가정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상 최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점점 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주식 거래가 늘어난 요인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개인들의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 데다가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뿌린 점 이런 것들이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유층의 주식 소유 편중에 개인 투자자 증가 현상이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라고 연준이 설명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2022년 하락장이었죠. 가파른 하락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락장이 오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동안 모아왔던 아까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니 특히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실링가족 여러분들은 2022년도 참 잘 견뎠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평균 5년 정도만 지난 시점에서 확인을 해본다면 전체 투자 금액의 수익률,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거의 다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목표이고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일 때는 부유층이 가장 큰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의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일 때는 미국의 일반 가정, 중산층 이하의 가정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 주식이 거의 다 부유층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유층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화랑 때.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의 우리 투자 방향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 집 한 채는 기본이죠. 그 후부터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말입니다. 미국의 연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산 수준이 하위 50% 가정의 부동산 자산은 4조 8천억 달러. 근데 이들의 주식 자산은 3천억 달러. 그럼 부동산 4조 8천억, 또 주식 3천억 달러 비교해보면 부동산과 주식의 비중이 부동산이 주식의 16배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16배 차이. 근데 반면에 자산 수준 상위 1%의 주식 자산은 16조 달러. 부동산은 6조 달러. 반대로 주식 자산이 부동산 자산의 2.7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의 자산이 부동산보다 2.7배나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그 하위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주식의 16배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참 많이 크게 차이가 나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이 노후 대비 목표를 부동산이 아닌 주식의 비중을 두고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으로 바꿔서 장기 보유하자는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 얼마 전에도 또 우리가 확인했죠. 또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가끔 한 번씩 우리는 확인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의 비중을 두고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으로 바꿔서 그냥 깔고 앉는 거예요. 그냥 사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팔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말이죠. 오늘 보니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주가가 99,000원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마감은 99,000원 직전이에요. 2010년에 10,000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조만간 올해 100,000원 찍을 겁니다. S&P 500 지수는 2021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70번이나 계속 경신했죠. 올해도 봅시다. 우리 2021년도처럼 사상 최고치를 70번 경신은 못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4,796, 0.3% 남았거든요. 4,796까지 4,783이에요. 약 0.3%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를 2년 만에 경신해요. 2020년 1월 3일인가 1월 초에 지금 2024년 1월 초 아닙니까?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S&P 500 지수가 경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도중에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또 경신하면서 뉴스가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가의 하락에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올해도 열심히 절약을 하면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 거죠? 꼭 본인에게, 뭐 누구에게 약속 아니에요. 본인에게 약속이에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최대의 적이 누군가 하면 나 자신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맞아요. 남이 아니에요, 적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걸림돌, 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본인에게 스스로 다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적어도 5년 후가 되면 우리 그 이후로도 계속 아닙니까? 우리의 평균 나이가 50 전후거든요. 여러분들이 6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시고. 우리는 주식 투자로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돈 못 벌어요. 그렇죠?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우린 반대. 주식 투자로 우리 실린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